맹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맹군님 오늘 기대 정말 많이 하고 왔습니다. 왜요? 오늘 부자 되는 법 알려주신다고 해서 아, 네, 기대 잔뜩 하고 왔어요. 네. 많은 분들은 네, 그냥 다 모르겠고 네, 그냥 성공하는 방정식, 성공 어. 법칙을 알려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자기계발 책 볼 때도 그래서 뭐 하면 되는 건데 네, 이것들을 많이 원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성공 방정식 조금 알려드리면 네. 아무래도 부자가 되는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열심히 해라, 네, 열심히 공부해라,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해라, 그 이야기만 계속 들었거든요. 네, 열심히 공부 일, 요게 키워드예요. 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옛날에 얘기했던 깨구리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나보다 더 똑똑한 경쟁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네, 거기서 올라가면은 더 뛰어난 경쟁자들이 많은 거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지기만 하는 거잖아요. 네, 야, 이거는 법칙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성공 방정식은 간단해요. 그냥 지금 현재 성공한 사람들을 쫙 나열해 놓고 그 성공한 사람들의 패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치를 만들었거나 네, 아니면 투자를 잘 하거나. 전 세계 뭐 10대 뭐 자산가 하면은 꼭 나오는 사람들이 워렌 버핏, 네, 그 다음에 뭐 빌 게이츠, 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두 분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식을 S는 V 곱하기 I 이렇게 이제 성공 방정식을 만들었죠. 그래서 V는 이제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을 네, 말하고요. I는 인베스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네,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 그 두 가지가 중요하더라. 우리가 살면서 하고 있는 행위들 중에서 네, 이 두 개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더라. 투자를 하거나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투자는 좀 명확한데 가치가 이게 좀 두리뭉실하거든요. 네, 쉽게 얘기해서 내 재능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네, 그 고민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낸다면 이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가치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V라고 하는 게 value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면 너무 좋은데 네, 보통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투자 세계를 몰라요. 또 투자만 하는 사람들은 요 가치의 세계를 몰라요. 네. 근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둘 다 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보통 두 개 다 안 하고 있지 않나요? 아무것도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투자도 뭐 그냥 남들이 찍어주는 거 하고 네, 가치를 만들기보다는 소비만 하죠. 사실은 네, 제공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 차이가 좀 명확하게 큰 것 같아요. 저 같은 일반인이 이 성공 공식을 따르려면 네, 뭐부터 해야 될까요? 둘 중 하나부터 하면 돼요. 일단 네. 두 개 동시에 하는 거는 어리석다고 보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골프 선수도 되고 싶은데 농구 선수도 되고 싶어. 완전히 다른 영역이네요. 네, 그걸 동시에 잘하는 건 어렵잖아요. 하나만 잘하기도 힘든데. 네, 그래서 돈이 없고 나이가 젊을 때는 사실 가치를 만드는 쪽에다가 먼저 도전을 해보면 좋겠죠. 네, 근데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내 모든 시간을 갈아넣지 않아도 그냥 돈만 살짝 얹어놔도 걔는 돈을 벌어오니까 네. 사실은 맘만 먹으면 어느 정도는 병행할 수도 있어요. 음. 네, 그렇지만 그 역량을 쌓으려면 시간을 또 되게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젊은 분들은 저는 가치를 만드는 쪽에 일을 먼저 하면 좋겠고, 나이가 있는 분들은 사실 뒤늦게 뭐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투자가 꼭 필요한 것 같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럼 이제 S는 VI라고 이렇게 네, 성공 방정식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V, I 네. 이렇게 좀 각각 네, 좀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V 같은 경우는 가치를 만드는 건데 네, 중요한 건 그 가치를 만드는 역량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 역량을 키워 나가야 되는 건데 가치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보니까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한번 떠올려봐요. 연예인 중에 진짜 탑급 연예인, 성공한 거잖아요. 네. 그분들은 자기의 재능을 활용해서 그걸 가치가 있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음악 하는 사람이든 아티스트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요즘 뭐 유튜버도 돈 많이 벌죠. 네. 이것도 결국은 나의 재능을 컨텐츠로 만든 거예요. 내가 글을 썼는데 이게 해리포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겠죠. 네. 이거는 이제 내 생각을 글이라고 하는 컨텐츠로 만들어서 제공한 거죠.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치에 포함되는데 가치는 제가 이렇게 다시 조금 작은 방정식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V는 I 제곱 곱하기 MCB다. 좀 설명을 하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정체성을 정의하는 게 I예요. 아이덴티티거든요. 네. 이게 없으면 내가 운동선수가 돼야 될지 아티스트가 돼야 될지 결정을 못 해요. 아, 나는 운동으로 게임으로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야. 정의를 딱 해야 네. 그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가 중요하고요. 네. 정체성을 만드는 게. 그 다음에 정체성이 만들어지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 모습들이 제가 아까 MCB라고 했잖아요. 네. 처음에는 말을 하는 게 필요해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막 던지는 거죠. 네. 우리는 이쪽 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재밌는 거 왜 안 하세요? 이렇게. 네. 그러다가 그것들을 반복을 통해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컨텐츠 C, 그 다음에 비즈니스 B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형의 형태로 제공을 하면 가치를 네. 그건 컨텐츠가 되는 거고요. 유형의 형태로 제공을 하면 얘는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뭐 물건을 제공한다거나 네. 불편함을 제거해 준다거나 네. 그래서 내 정체성을 만들고 MCB를 하면 이 메시지를 컨텐츠나 비즈니스 형태로 바꿔서 제공을 하면 그게 가치를 만드는 이 삶이 되는 거죠. 네. 이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되죠. 그럼 여기서 가장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네.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보통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어떤 성격, 네. 과거의 경험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거 그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놓으면 팔리는 거 네. 그것들을 그냥 제공하면 돼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이 아이덴티티에 있어서 아까 MCB가 있었잖아요. 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키워드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보를 주거나 즐겁게 해주거나.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되게 구체적인 그 모습을 우리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약간 느낌. 그 느낌에 있어서 나는 정보를 주고 싶어. 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이런 형용사적인 정의만 있으면 돼요. 네. 그러면 사실 그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보를 주거나 즐겁게 해주거나. 유재석 씨가 하는 거는 정보가 아니라 즐거움이죠. 네. 제가 하는 유튜버는 즐거움보다는 정보가 있죠. 이 두 가지를 가진 컨텐츠는 무조건 잘 돼요. 해리포터는 즐거움 있죠. 네. 축구를 왜 봐요? 손흥민 즐거워서. 경기를 왜 보죠? 그 짜릿하잖아요. 네. 즐거움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더라도 정보도 괜찮지만 즐겁게 해주면 이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내 아이덴티티를 정할 때 내가 뭘 잘하지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정해져 있다. 네. 즐거움하고 정보밖에 없더라. 네. 그 두 개 중에 나는 선택하면 된다. 우선적으로 정해야 될 거는 나는 어떻게 사람들을 어떤 가치를 제공할 건지 그 정의부터 필요하다는 거죠. 제 정의는 뭔지 알아요? 제 삶의 정의는 사람들이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부를 늘리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체성 정의를 한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즐겁게 해주면 돼요? 안 되죠. 네. 정보를 줘야죠. 네. 도움되는 정보를. 그것들을 유튜브로 하든 책을 쓰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정체성이 뭐예요? 저는 성공 트레이너입니다. 그 끝나는 거거든요. 그 한 줄 정의가 있어야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가치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뭐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비즈니스도 너무 좋은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유형의 영역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내가 불편한 거,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것 같은 것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기업가들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일을 하면 되죠. 근데 내가 꼭 옷을 만들지 화장품을 팔지 마스크를 만들어서 팔지 이거는 안 중요한 거예요. 네. 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어. 즐거움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야. 네. 정말로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어. 기여하고 싶어. 그런 분들이라면 정체성이 기업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MC 중에서 네. 나뉘는 거예요. M도 영역이 있어요. M은 사상가의 영역이에요. 철학자, 사상가. 네. 나는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지만 자동차는 만들고 싶지 않아. 우주선은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그 법칙만 발견했어. 네. 너 알아서 해. 네. 이런 사람들이 약간 사상 철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역사를 너무 좋아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만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메시지만 던지는 게 아니라 그걸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모든 시작은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네. 사상, 저는 이 메시지 영역에서 시작을 한다고 봐요. 근데 이것만 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네. 돈을 벌려면 컨텐츠나 비즈니스 영역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죠. 아.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 되면 다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메시지를 컨텐츠나 비즈니스로 바꿀 수 있는 역량을 네. 길러야 되는 건데. 네. 그리고 나는 어떤 메시지를 던질 건지에 대한 정체성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럼 계속 메시지를 주고 네. 그리고 컨텐츠랑 비즈니스로 바꾸는 방법은 네.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어떻게 길러야 되나요? 일단은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전해진 메시지가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네. 그러려면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야 될 거거든요. 저는 그게 글쓰기라고 봐요. 왜냐면 내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글을 써서 내 네. 생각을 흩뿌렸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피드백을 보고 아, 사람들이 이걸 정말로 원하는구나. 거기서 우리가 확신을 얻어가는 거죠. 네. 그 노력들에 의해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많아지고 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제공을 할 수도 있겠죠. 글쓰기가 어려우면 저는 바로 유튜브 같은 걸 해도 괜찮다고 봐요. 네. 어쨌든 맥락은 똑같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상대방에게 전했을 때 저 사람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 안 필요로 하는지. 네. 그럼 정리해보면 네.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네. 그 메시지가 통하면 내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네. 이제 그 메시지를 컨텐츠로 비즈니스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 시작점에 있어서 내가 던지는 메시지는 꼭 즐거움이나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글이 우리 음악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뭐 소리 반, 공기 반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박진영 씨가 얘기하는. 네. 우리가 메시지를 던질 때 여기에도 정보 반, 공감 반이 있어야 돼요. 자, 이번 달에 청약하는 단지들입니다. 여기는 뭐 200세대 일반 분양이고요. 이런 것만 전달해서는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려면 꼭 공감되는 요소까지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고 이 조사를 왜 했고 왜 당신들한테 알려주고 싶은지 그리고 당신들이 전했을 때 이게 왜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야 그래야 사람들이 설득이 되겠죠. 그것들이 조금 더 필요할 거라고 봐요. 맹구님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I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V는 처음에 했던 공식에서 네. 기억나요? 네. V는 I 제곱 곱하기 MCB인데 여기 I가 들어가잖아요. 네. 이 I는 아이덴티티거든요. 네. 근데 더 위에 있던 공식에서 S는 VI에 I가 또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맞아요. I는 투자예요. invest. 여기도 아이덴티티. 네. 근데 이 I를 다시 확장한 공식을 펼치면 뭐가 나오냐면 투자를 잘하려면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네. exchange 교환 E 네. 곱하기 leverage L 곱하기 세금 tax. 그러니까 투자를 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어느 시기에 어느 타이밍에 무엇과 무엇을 교환해야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게 깨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내가 채권을 해야 돼. 네. 지금은 주식을 이 타이밍에 요런 이 테마로 해서 이걸 사는 게 장기적으로 좋아. 지금은 환율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해야 돼. 네. 지금 부동산이 현재 사이클이 이러니까 이걸 사야 돼. 다 교환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교환을 잘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투자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경기가 엄청 힘들 때 그때 막 빌딩을 사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사실은 교환이거든요. 근데 교환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생돈 주고 한번 봐보죠. 레버리지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이것을 살 때
그 물건에 적합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역량이 필요하죠. 네. 우리가 조그만 대출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법인으로 상가를 대출하면 몇 프로 나오는지, 네. 법인으로 빌딩을 매입하면 최대 몇 프로까지 나오는지, 법인으로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면 대출이 몇 프로 나오는지, 개인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경매로 진행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냥 이게 공식이 필요 없어요. 계산 수식이 없이 바로 질문하자마자 단답이 바로 나오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몰라요. 계산이 필요 없는, 질문하자마자 답이 정해져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공부를 안 하고 딴 공부를 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필요하고, 마지막에는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또는 기업을 M&A 할 때, 기업을 운영할 때, 이것들을 뭐 자녀에게 뭐 물려줄 때, 그때 필요한 세금 절세를 합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역량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투자 I는 익스체인지 교환, 레버리지, 세금 텍스, 이 세 가지 역량이 있으면 투자를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네. 우리가 해야 될 공부의 이 영역이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을 벌려면 처음에 아까 S는 VI죠. 네. 돈을 쫓으면 안 되고 가치를 만드는 역량을 쫓아야 된다. 투자를 잘하려면 내가 3천만 원 넣어서 5천만 원 벌 수 있는 곳을 찾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환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것인가, 레버리지의 역량과 이 세금에 대한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네.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 네. 투자를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역량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네. 자전거 타는 것처럼. 네. 그러면 성공 방정식이 완성되죠. 아. 제가 지금까지 자기계발 서적에서 그런 공식들을 많이 찾았었거든요. 네. 근데 맨날 뭐 시크릿, 네. 뭐 믿으래 나를. 믿으면 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아. 물론 그 말도 굉장히 맞는 말인데 중요하긴 하죠. 네. 내 정체성을 확립할 때 도움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이 제가 만든 공식에서 요거는 요때 필요한 거야, 이건 이때 필요한 거야, 이건 이때 필요한 거야, 이제 그것들이 지금은 이제 딱 조합이 되는데 과거에는 방정식 자체가 제가 없다 보니까 그게 전혀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네. 뭐 돈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돈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돈이 없는데 뭘 지키지?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영역은 투자 영역에서 세 번째 변수구나, 세금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네. 그러면 아까 익스체인지, 레버리지, 세금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익스체인지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 있어야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선순위가 E가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정립되죠. 그래서 저는 진짜 대단한 발견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또 듣는 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랭구님, 그럼 생각해보면 MCB도 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MCB가 된 거네요. 맞아요. 메시지에서 제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컨텐츠고요. 네. 그 다음에 혼자 하기보다는 좀 팀으로 해야 될 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가 허들이 높고 좀 마지막에 있어요. 네. 랭구님, 네, S는 VI. 네, S는 VI. 명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그럼 저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젊잖아요. 네. 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투자부터 했어요. 근데 V부터 먼저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V부터 하는 사회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현실주의라서 그런지 네. 가족들도 있고 네. 잃을 게 많다 보니까 먼저 안정을 찾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쫄보죠. 네. 근데 제가 읽었던 모든 대단한 자서전은 네. 다 V부터 했어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버진 그룹 알아요? 네. 장난 아니잖아요. 네. 거기 이제 회장이 쓴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네. 2007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네. 14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건 지금 다 돼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읽어도 그 사람이 얘기했던 미래가 지금 곧 펼쳐질 것 같은 느낌으로 미래가 담겨 있기도 해요. 네. 이 사람은 철저하게 가치를 따라갔거든요. 이걸 보면은 역시 위인들은 다르다. 다르다. 나는 네. 진짜 쫄보다. 네. 그래서 희망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가치가 있는 일부터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현실을 굉장히 먼저 걱정하는 분들은 그래도 I부터 해도 괜찮다. 어느 쪽인가요?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랭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패스.